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처리 기능 구현하고 나왔죠. 얘가 이제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테이블 생성 쿼리를 작성하래요. 자, 테이블 생성하는 거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업체 구분이 계약직인 그 업체를 조회하래요. 조회를 해서 계약직 업체라는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래요.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매개 변수 입력 대화 상자를 띄우래요.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대화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업체들의 레코드만 테이블로 생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해라. 그때 이제 채용 업체라는 이 테이블을 사용할 것, 쿼리의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 우리 테이블 생성부터 들어갈게요. 자,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문제상에서 채용 업체라는 테이블을 사용할 것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채용 업체라는 테이블에서 우리 추가시켜주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매개 변수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띄우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서울시를 썼다 그랬을 때 이제 서울시 주소지가 서울시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래요. 그때 이제 위에 제목 보니까 업체명 그리고 담당자명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만 결과값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있으니까 이 4개 필드 먼저 갖다 놓자고요. 자, 일단은 업체명 맨 앞에다가 표시해야 될 거니까 업체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 명도 표시해야 되니까 담당자 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타내야 되니까 전화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니까 주소도 있죠.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출력할 거는 이렇게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을 봤을 때 업체 구분이 계약직인 그 업체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계약직도 나오고 정규직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업체 구분 우리 화면상에 표시하지 않지만 업체 구분도 일단 갖다 놓자고요. 갖다 놓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계약직인 그 업체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업체 구분에서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계약직만 표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 쓰자고요. 그래서 조건 부분에다가 여기다 그냥 계약직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정규직은 싹 빼고 계약직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게 되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매개 변수 입력 대화 상자 띄우라 그랬죠. 자, 그럼 그것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주소 필드에다가 우리가 그걸 써주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크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입력 창을 띄울 건데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 창을 띄울 때 우리가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띄워달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매개 변수 창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게 아니라 포함하는 그 업체들의 레코드만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되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like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lik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별표 찍어주고요. 쌍따옴표. 그 다음에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 별표 찍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의 일부를 이제 포함하는 그 주소를 검색하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별표 붙인 겁니다.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주소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했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채용업체 테이블을 사용할 것 그렇게 했죠. 네 번째 거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문제 지시사항에서 지시한 것들은 다 지정했어요. 자, 그럼 문제 그림 보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뜹니다. 뜨면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서울시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서울시라고 그렇게 입력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총 몇 개 나왔다? 6개 나왔다. 지금 문제 그림에도 6개 나온 거 맞죠? 진한금속 거 나왔고, 케이스텔레콤 거 나왔고, 한영산업 거, 그 다음에 대한펄프, 그 다음에 성경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그 6개의 데이터들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림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맨 첫 번째 거 업체명 맞죠? 그 다음 거 담당자명 맞고요. 그 다음 거 전화번호, 그 다음 거 주소. 근데 지금 우리는 업체 구분이라고 맨 뒤에 있지만 문제 그림상에는 결과에는 없죠. 그러면 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표시가 화면상에 안 되게 해주면 되죠. 왜? 여기다가 조건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표시해 보게 되면 체크가 되는데 요거 체크 해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매개 변수 창도 보세요. 여기 매개 변수값 입력,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고 떴고 여기 내용 떴고요. 내용 떴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서울시라고 쓰고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제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제목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지금 얘가 이제 테이블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유형 변경 시켜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이블 만들기 그거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찍어주고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테이블 이름 써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제상에서 계약직 업체라는 이 테이블로 생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테이블 이름에다가 계약직 업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약직 업체라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쿼리 실행시켜 버리면 되죠. 실행시켰더니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떴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6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떴고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예 눌렀더니 지금처럼 계약직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끄면 되겠죠. X 버튼이요. 그래서 X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예요. 예 눌렀더니 쿼리 이름 써라. 문제에서는 어떤 쿼리 만들라 그랬어요? 테이블 생성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테이블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테이블 생성하고 쿼리가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추천 학생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6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4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취업 추천과 학생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이 두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데 취업 추천 테이블에 학번이 존재하지 않는 학생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때 이제 isNull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라.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시킨 게 취업 추천이라는 게 있고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전체 학생들의 데이터가 쭉 들어있겠죠. 그리고 취업 추천이다 그러면 취업을 이제 추천한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미추천한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이랑 취업 추천이라는 테이블 두 개를 서로 학번을 가지고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취업 추천에 이제 안 들어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이랑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요. 미추천 학생이라는 요 쿼리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 쿼리를 만드는데 이제 학번하고 성명하고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레코드의 개수가 총 6개가 이제 검색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마법사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쿼리 마법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쿼리 어떤 쿼리 만들래? 라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에 결과를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원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학생 테이블을 검색할 거예요. 학생 테이블을 검색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데리고 와라. 취업 추천 테이블에 없는 학생들만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 테이블이 이제 원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주고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취업 추천이죠. 얘 선택해주고 다음이요. 그럼 이제 3단계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학생 테이블이랑 취업 추천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두 개 간에 이제 어떤 필드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문제에서 우리 학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보면은 학번하고 성명하고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5개 필드가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놔주면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학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성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소에서 더블 클릭, 이메일에서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버튼이요. 그럼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어떤 쿼리 만들어라, 미추천 학생 그 쿼리를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쿼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추천 학생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6개 맞죠? 6개 맞고 첫 번째 사람이 명웅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유원식, 세 번째가 정태일, 네 번째가 오선미, 다섯 번째가 장규태, 여섯 번째가 이삼식이요. 이렇게 해서 요 6명의 데이터 나왔고 위에 제목도 우리 비교해 봐야죠. 제목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디자인 보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누르니까 학번에 보니까 is null이라는 이 연산자가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우리 세 번째 지시사항 보면은 is null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라. is null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쿼리 닫자고요. X 버튼이요. X 버튼 누르고 닫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추천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학생관리라는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학생관리라는 폼 좀 열어볼게요. 학생관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폼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닫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 닫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6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시사항 2개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면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저장을 바로 시키래요. 저장을 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두 커맨드라는 이 개체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이제 제목은 종료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제 폼을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 보니까 예하고 아니요하고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야죠.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우리가 요 닫기라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가 실행되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닫기 단추 선택해주고 이벤트에서 온 클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점점점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두 cmd라는 요 개체를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고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메시지 박스부터 좀 띄우자고요. 자,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우리 내용 쓰면 되죠. 내용은 뭐예요? 폼을 정말로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 띄워달라. 그리고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 버튼의 종류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상 그림 보면은 yes, no, yes, no 그 두 가지 버튼이 있죠. 그래서 VB yes, no요. VB yes, no라는 버튼 요거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제목 표시를 표시할 거 우리는 지금 종료라고 돼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찍어주고 종료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짜잔하고 뜰 거예요.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yes를 누르거나 no를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yes를 사용자가 선택했는지 no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따로
문제상에서 변수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yes를 누르든 no를 누르든 그 결과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시킬게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yes가 됐든 no가 됐든 뭔가 찍으면 그걸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 a라는 변수를 우리가 쓰려면 변수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im이라고 쓰고 a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이제 yes를 눌렀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저장을 하래요. 저장하고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no를 눌렀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용자가 이제 yes 눌렀냐, no를 눌렀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if 써주고요. 자,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vb yes냐, yes면 어떻게 되게 해라. 폼을 닫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docmd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close 닫아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오브젝트 이름 써주면 되는데 뭐 문제상에서 지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컴마 찍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저장할 그 옵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그냥 저장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래서 ac save yes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if는 종료시키면 되겠죠. and if 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에서 yes가 됐든 no가 됐든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그때 이제 a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게 yes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yes면 어떻게 되게 해라. 닫아라. 폼을 닫아라. 닫을 때 어떻게 해라.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바로 저장하고 나서 폼을 닫아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작성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XX로 돌아가자고요. XX로 되돌아가서 우리 폼 실행시켜서 이 닫기 버튼 눌러보면 되겠죠. 닫기요. 닫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떴죠. 폼을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떴고 yes, no 버튼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 제목도 종료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es요. yes 눌렀더니 그냥 바로 저장할래 말래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 문제 세 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특별하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